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시도 때도 없이 무례한 사람을 쿨하게 이기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어디나 있죠. 내 주변엔 다 좋은 사람만 있고 나한테는 상처 주면 안 되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회생활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람하고 최대한 안 만나는 직업을 이제 선택하셔야 되죠.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프리랜서가 차라리 직장인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소속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사람들의 무례함에 대해서 내가 이제 스스로 훈련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무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탁 튕겨내는 것처럼 쿨하게 이기는 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훈련하는 10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례한 사람은 어디나 언제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이제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제 조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알바를 시작했어요. 이제 대학생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긴장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니저가 뭐라고도 안 하는데 그 선배라는 그 직원이 계속 이제 누구씨 이러면서 머리를 이제 꽉 묶으라고 그런대요. 머리가 이제 길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도 꽉 묶으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로 꽉 묶었으면 됐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선배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못마땅하다는 듯이 그렇게 못살게 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계속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칠까?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막 짜증을 내듯이 사람을 불쾌하게 할까? 이걸 갖다 이제 와서 이제 막 그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의 엄마, 그러니까 제 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마디 했어요. 사회에서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이미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디에서나 있고 언제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진짜 100% 동의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대응하기가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은 언제나 어디나 있다. 두 번째, 긍정의 에너지로 무례한 사람들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이제 심할 경우에 이제 직장 상사 같은 경우에 이 사람 때문에 내 퇴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든지 그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든지 그럼 하루 날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을 겪죠. 근데 남들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이제 휩싸이는 건 나만 손해보는 일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무례한 사람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긍정의 에너지 나한테 유리하게 바꿀 거냐, 전환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들 없었겠어요.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대놓고 무례한 사람은 없어도 이제 말하다 보면 이 사람이 참 예의가 없군. 그러니까 막 무례해서 너무 기분 나빠. 이 정도는 아니지만 기분이 좋진 않은데 이런 기분이 들게끔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거의 상견례 하는 자리였는데 그쪽 책임자가 이제 인사를 서로 이제 하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어떤 거 하시는 분이세요? 라는 걸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이 난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비즈니스 대화에서 상대에 대해서 좀 그 상대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상대에 대해서 좀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매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막 무례하고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좀 더 이제 저런 소리 내가 누군지를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뭔가 이렇게 어떤 이제 내 브랜딩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겠구나. 조금 더 발전해야 되겠구나. 많이. 몇 단계 점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죠. 저 사람이 다시는 저런 질문을 못하게, 저렇게 질문을 못하게끔 일단 내가 발전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그러려면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 이게 바로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무례한 사람한테 대응 스킬을 훈련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 어떤 내가 훈련이 돼 있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심한 어떤 그런 데미지를 안 입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대응 스킬은 이렇게 대놓고 따지는 거는 제외할게요,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사실 계속 볼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 간접적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이제 정면으로 이제 적을 만들진 않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그 스킬 중에 첫 번째는요, 말려들지 않는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말려들지 않는 방법은 뭔가 하면 나한테 시비 걸듯이 말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첫 번째 스킬이에요. 예전에 이제 저를 아예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직장 상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그때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근데 밥을 같이 먹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그때 낫이 튀었나? 그런데 거기 이렇게 실밥이 풀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실밥 풀렸다. 대놓고 실밥 풀렸다. 어휴, 여자가 그게 뭐냐? 이렇게.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입을 때는 그 목걸이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자 맞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정말 몇십 년 지난 지금도 기억에 너무 생생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목걸이를 안 했지만 여기다 뭘 하면 이렇게 여기 굉장히 신경 쓰이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무안했는데 그냥 막 웃고 막 괜찮다는 듯이 막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직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무례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몇십 년 전에 저처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사람을 웃지도 않고, 대응도 안 하고 그냥 쳐다봐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지금 당신 말에 좀 불쾌합니다라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 때 대답 안 한다고 해서 쟤는 직장 상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대답도 안 해? 예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 상사가 예의 없이 이야기한지를 뻔히 아니까.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 내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그거는 직장 상사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쌓여지는 것까지 내가 책임질 일 아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거,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웬일로 차려입었네? 매일 슈퍼 가는 차림으로 회사를 오더니 이렇게 무례하게 얘기를 하거나 김대리가 연애 가능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을 넘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심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건강한 선이 뭐 어디까지인지 아예 관심도 없는 거죠. 그 우월감을 충족시켜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월감을 충족시켜주는 게 그냥 막 웃으면서 막 그냥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대응하는 거. 그 우월감을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마셔야 돼요. 웃지 않고 그냥 대답하지 않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유있게 대응하는 거예요. 여유있게. 무례한 사람한테 이렇게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어때요? 처음 드는 느낌이 막 창피하고 분하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대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심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당황하기를 원하겠지만, 난 당황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전제해야 돼요. 내가 창피하거나 말거나 상관 않겠지만 너도 창피하게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겠어. 이게 뭐예요? 그래야 다시는 공격하지 않을 거니까 나를. 그런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잖아요. 가장 쿨한 방법이 똑같이 질문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례하게 질문했을 때 나도 똑같이 되받아서 질문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요즘 운동 안 하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 선배한테 어떻게 해요? 왜요? 제가 살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 다시 질문해 주는 거예요. 너의 지금 선 넘은 그 의도를 내가 직설적으로 말로 딱 표현해 줘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머리를 이제 내가 막 탈색을 하고 갔다고 쳐요, 회사를. 그랬는데,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셔? 이런 선배가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왜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꾸중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되물어 주는 거죠. 너의 의도를 내가 직설 화법으로 다시 되물어 주는 거예요. 전에 있는 회사에서는 이 일 안 해도 막 승진을 막 시켰나 봐, 자동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내가 경력으로 어딘가 이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텃세 부리면서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자동으로 진급을 막 시키는 회사에 다녔다는 말씀은 제가 지금 직급에 적절히 걸맞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어떤 부분이 그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어떤 건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직설적인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런 스킬을 익히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또 아예 시비 걸기로 작정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무심하게 피해가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워킹맘들은 이제 워킹맘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정말 그런 이제 어떤 선배가 거기에 대해서 워킹맘들은 그냥 쉬어도 되잖아. 회사에 목숨 거는 남자들하고는 일단 상황이 다르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시비를 걸겠다는 그 의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의도를 파악해서 그 의도가 불순하다면 글쎄요. 이러고 아예 말아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하는 거죠. 그게 내 에너지 뺏기지 않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 자기가 일장연설을 같이 하고 같이 토론 배틀 붙고, 이제 물론 그렇게 건강한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의도가 나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피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그 무례한 사람을 기운 빠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무례하게 군다면 쿨하게 이기는 어떤 마음 습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대응 스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